나서야 정말 제대로 한 것 그리고 같아요.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두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한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국회에서 연설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야,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과당이 유명하죠. 그래서. 과당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비틀어서 아베 좀 왕따시키고 미국과의 어떤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건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혈맹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국의 경제의 기적, IMF 극복, 뭐 골프 이런 이야기 좀 운으로 좀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 북한. 뭐 평화, 뭐 북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시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뭐 만약에 대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 또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아, 그러니까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외교에는. 손해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뭐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그래. 거기에다가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프 기지 중에 가장 현대식 시설로 지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아 정말 시설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기랑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을 위한 기지지 미국을 위한 기지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죠. 예. FTA 가이라고 김현정 교섭본부장하고 악수할 때는 좀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길게 하면서 당신이 FTA 담당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FTA 이야기는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종의 자기 나라 무기 판매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 설린 관계와 이게 이런 거 있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저펜 패싱하고 트럼프랑 직거래하고 중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살짝 일본을 왕따 놓는 느낌.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특히 북핵이라든지 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과정상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는 이게 계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외교만큼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예. 캠프 험프리스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웨스트 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네.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넓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 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아, 네.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아. 예, 그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 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뭐 우리 입장에서 좋은 보면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거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트럼프를 정상적인 캐릭터의 범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풀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 와서 본 것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좀 한번 흔드는 무식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 진짜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트럼프 와서 뭐 트럼프 반대 시위도 있었고 뭐 환영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더 이익이냐. 이쪽도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저쪽도 이익일 수 있는데 양쪽을 택일해야 됐을 때 1%라도 이익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외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국정원 같은 걸 이용해서 온갖 사찰하고 온갖 공작질하던 정부가 자기네 지지율을 올리려고 미국에 뭘 퍼주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 기존에 있던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원래 순수해 이런 관점에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도 써먹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이. 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좋아서 빨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방송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다가 아니라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트럼프 요리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의 외교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완수하겠다라는 이미 천명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이 정찰기예요. 군사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대북 타격 능력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군사력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